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밖에는 쌀쌀합니다. 근데 여기는 햇살이 쫙 비쳐서 아주 따뜻하고 좋습니다. 오늘 유튜브를 여는 이유는 지난 시간에 고기를 좀 적게 먹고 건강하게 살자 그 이야기를 올렸습니다. 그러면 왜 고기를 적게 먹어야 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동물을 키울 때 먹이는 다양한 약물을 제어하고 성장 촉진제, 그다음에 항생제, 예방주사 이런 것들은 저건 접어두고 일단 육고기들을 왜 좀 적게 먹어야 되는지 그 이야기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속에 있는 유익균과 유해균들이 이 괴기가 이렇게 우리 몸속에 들어가서 이 아미노산으로 바뀌면 이 아미노산을 먹고 이 새끼들이 더 왕성하게 난리법석을 친다는 겁니다. 미국이나 북유럽 사람들이 대장암 발병률이 예전보다 10배 정도 증가됐다고 그래요. 동맥경화 사망률도 1위를 달리고 있다고 그래요. 일본과 비교해도 이 북유럽 사람들이나 미국 사람들이 대장암 발병률이 10배 가까이 높다 하는 거예요. 그 원인이 뭐냐 이게. 그게 고단백, 고지방, 그 다음에 섬유질이 전혀 없는 이러한 음식들을 먹는 서구식 식단으로 인해서 이 고단백, 고지방을 자꾸만 먹어지키다 보면 우리 몸속에 아미노산을 장내 유해균이 먼저 먹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놈들이 이게 웬 떡이냐 이 말이야. 그냥 더 덩그렇게 양아치들이 더 많이 덩그렇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고지방, 고단백 이런 대량의 괴기를 좋아하다 보면 물론 이 육류, 고기와 지방은 불가분의 관계 같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지방과 콜레스테롤을 분해하려면 우리 몸속에서는 담즙산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이 담즙산이 대량 분비돼서 장내 유해균을 잔뜩 키워낸다는 거예요. 이거 괴기를 많이 먹어버리면 담즙산도 많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유해균을 더 많이 생성하고 그걸로 인해서 괴기를 먹고서 아미노산으로 이게 바뀌어버리면 그 아미노산을 먹이려 해서 이 양아치들이 그냥 벌떼처럼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괴기를 많이 먹어버리면 발암물질이나 유해물질을 생성하고 또 이것 플러스 각종 질환의 원인이 되는 이러한 물질들이 많이 생성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괴기를 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일본의 미츠오카 도모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장내 세균 이야기를 쓴 책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지방 섭취량이 많을수록 대장암과 유방암 사망률이 높다. 서양인은 일본인보다 결장암, 상행결장, 횡행결장, 하행결장, 그 대장입니다. 대장암 발생률이 5배가 높다. 물론 유방암 발생률도 높다. 그런데 미국에서 살고 있는 일본인은 현재 일본에 살고 있는 사람과 다르게 미국인과 유사한 이러한 질병 발생률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다 보면 인종 차이가 아니라 섭취하는 먹거리에 따라서 질병 발생률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구식 식습관을 위주로 하는 사람들은 결장암이나 유방암, 폐암 발병률이 높더라는 거예요. 일본 현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이 재미교포들 저쪽에서 미국에 살고 있는 일본인들과 비교해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더라. 그래서 이 식사 습관으로 인해서 장내 세균의 유해균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암 발생의 유무가 결정지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식사가 장내 세균의 이런 먹이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암 발생률이 많고 적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결장암의 사망률과 지방 섭취량을 비교해 보니까 서양이 훨씬 높더라 이게야. 지방을 과다 섭취하는 서양인들이 결장암 발생률이
훨씬 높은 이유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기를 많이 먹으면 결장암 발생률이 높고 결장암으로 인한 사망률도 높다는 거예요. 이해가 있죠? 또 유방암의 사망률 보면 유방암 발생률과 지방 섭취량과의 상관관계를 보더라도 지방 섭취량이 많은 네덜란드 사람들은 일본인에 비해서 유방암 사망률이 10배가 높더라 이게. 그러면 결국 먹을거리에 따라서 식습관에 따라서 이러한 암 발생률과 암으로 인한 사망률도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그럼 결국 인종이 아니라 섭취하는 먹을거리가 원인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있어요? 장내 세균이 고기 지방을 발암물질로 바꾼다. 이런 얘기를 정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먹기 전에 괴기들, 먹기 전에 지방들, 소고기, 돼지고기 다 뭐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에 발암물질이 검출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어째서 육식으로 암이 발생하는가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하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고기를 적게 먹으려면 뭔가 이유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또 따지고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무엇이 원인인가? 왜 생고기일 때는 암 발암물질이 생성되지 않는데 왜 먹으면 그런 현상이 나타나냐 이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원인을 생각해 볼 때 고기의 단백질과 지방 혹은 콜레스테롤이 장내에서 발암물질이나 발암물질의 작용을 돕는 물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나 할 수 있고, 아니면 괴기 주변에 붙어있는 지방을 과다 섭취 시 소화 흡수를 위해 대량 분비하는 담즙이 장내 세균 때문에 발암물질로 바뀌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두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좀 더 생각해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먹는 육류 단백질을 먹으면 트립신이라는 이런 소화 효소에 의해서 아미노산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소화 흡수가 돼요. 그런데 아미노산은 장내 세균의 데카르복실라제로 탈탄소화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즉 아미노산은 장내 세균에 의해서 부패 산물의 하나인 각종 아민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데카르복실라제 탈탄소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패 산물인 각종 아민이 만들어진다. 우리가 괴기를 먹으면 든든하게 뭐 영양원이라고 생각한 육류가 특정 종류의 장내 세균에 의해서, 아시겠어요? 세균에 의해서 아민이라는 유독물질로 변한다는 거예요. 이 얘기 정신 바짝 차려집니다. 그러면 우리 몸속에 괴기 먹었을 때 생성되는 아민이라는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거냐, 이게 또 금방 의문이 생겨요. 이 아민의 종류 보면 히스타민, 뭐 항히스타민이라고 하니까 히스타민, 그 다음에 티다민, 그 다음에 아그마틴, 니트로소아민, 스페민, 카다베린, 이런 아민 종류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히스타민, 이거는 위산 분비를 촉진시키고, 그래서 위산 과다, 울렁거림, 두통, 염증을 유발시켜 알레르기도 발생시키고 있어요. 그 다음에 티다민, 이거는 혈압을 높이는 이런 원인이 돼요. 그래서 고혈압을 발생시켜요. 그 다음에 아그마틴, 이거는 혈당을 억제하는 호르몬 인슐린과 비슷한 활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당뇨병 발생의 원인이 돼요. 고혈당과 저혈당을 왔다리 갔다리 하기에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무서운 거는 니트로소아민이에요. 니트로소아민은 아민이 위나 장에서 아황산염과 결합하면 강력한 발암물질인 니트로소아민이 생성된다. 여기서 아황산염이 없으면 되지 않겠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거와 결합하면 강력한 발암물질인 니트로소아민이 생성된다고 하니 아황산염이 없으면 니트로소아민이
발생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아황산염이라는 것은 녹황색 채소나 음료수, 식품 첨가물에 어느 식품이나 거의 다 들어있어요. 그게 발색제입니다. 이건 체내에 흡수돼요. 그러면 이 발색제로 이 사용되고 있는 이 아황산염이 가공식품에는 기본 들어가요. 가공식품, 초가공식품, 패스트푸드, 인스턴트 식품 첨가물에 어느 거나 다 들어있어요. 그럼 이 아황산염이라고 하는 이 발색제가 들어간 것과 괴기가 합성되는 거, 소세지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간슴에 깡통에 있는 거, 붉은색 이 통조림 들어있는 거, 그거 먹으면 어김없이 발암물질이 우리가 몸속에 섭취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이 캔 종류는 정신 바짝 차린 거예요. 그래서 적색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세지 같은 거 먹으면 자동적으로, 또 소세지를 먹지 않는다 할지라도 일반 육류는 발암물질이 검출되잖아요. 이것을 먹으면 아민이 생성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먹는 가공식품, 초가공식품, 패스트푸드, 과자, 나부랭이 이런 거에 들어가는 발색제, 이 아황산염과 합성이 되면 몸속에 자동적으로 발암물질이 아주 강력한 1급 발암물질 이 니트로소아민이 발생돼서 암을 발생시킬 수 있는 원인이 제공됩니다. 그래서 괴기를 줄이고 가공식품, 초가공식품, 패스트푸드, 인스턴트 식품 첨가물에 들어가는 음식들, 착색제, 발색제, 방부제 이런 것들이 들어가지 않은 음식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나 지방이 영양원이 되기 전에 소화기라서 강력한 발암물질로 길가이 된다. 변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발암물질은 니트로소아민 이런 것들이 혈류를 타고 전신을 돌아요. 그래서 오장육부 중에 어느 곳이든지 혈액순환 장애, 즉 몸이 차가워진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달라붙기 시작하면 거기에 암이 생성돼 이상세포가 생성돼서 결국 8년에서 10년 정도 지나면 암을 진단받는 오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류를 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류는 우리가 볼 때 발암물질이다 이렇게 과학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체내에서 유독물질로 변신되기 때문에 주 1 내지 2회 정도만 먹어라. 매일 먹는 것은 아주 암을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세계적인 그 장수촌에 보면 그들의 식습관을 보면 아주 소박해요. 그 다음에 곡물 위주 식사와 야채, 과일 위주 식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칼로리가 낮고 영양은 풍부한 이러한 곡물 위주 식사를, 그리고 소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옛것을 사랑하고 우리 신토부리를 사랑하자는 그 얘기예요. 그러면 식습관을 개선해야 되지 않겠나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강조해 보는 거예요. 일단 육류를 줄이자. 지난번에 올렸던 것처럼 치아 구조대로 곡물 위주 식사를 하고 이 육고기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먹는 것으로 만족하자. 그 다음에 저칼로리 고영양, 그 세계 장수촌 사람들처럼 이 칼로리가 낮고 저칼로리 영양이 풍부한 고영양 식사를 하자. 그런 게 어디 있냐 이게. 그게 바로 체질과 건강 정도에 맞게 생식을 하는 거야. 그 생식 중에 내 체질과 건강 정도라는 것은 오장육부의 기능 상태, 그 다음 건강검진 결과를 보고 기능이 떨어진 것은 기능을 올리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오장육부의 조화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것은 여기 오행생식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것 중에는 전 세계적으로도 여기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오행생식으로 체질과 건강 정도에 맞게 배합 비율을 달리해서 먹고, 그 다음에 이것이 아니라면 자연식, 아시겠어요? 생채식, 오염되지 않은 음식을 먹자 이게. 여기 발색제가 들어가지 않은 자연 음식을 먹자 이 말이야. 또 괴기를 먹더라도 자연 음식이 먹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괴기를 한두 끼 정도는 먹자 이 말이야. 그래서 소식하고 그 다음에 영양이 풍부하고 또 식이섬유가 풍부한 이런 음식을 먹는 것이 건강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왜 생식을 강조하냐면 곡식, 과일, 야채, 근과류 그런 영양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고기를 좀 줄이자, 아시겠어요? 고기 줄이자 하는 이야기를 강조하면서 왜 고기를 줄여야 하는지, 우리 몸속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세부적인
과학적인 데이터를 보고 고기를 줄여라 라고 해야지 그냥 육류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고기를 좀 줄이고 건강하게 살자는 차원에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고기 줄이고 건강하게 살아갑시다. 화이팅!